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이 집은 출국했습니다. 이 집도 출국했습니다. 다들 출국했습니다. 전부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곳은 제가 중국 서북 지역에서 발견한 세 번째 무인 마을입니다. 사람이 없는 호텔, 이발소, 통신 건물, 그리고 넓게 펼쳐진 무인 아파트 단지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리 1300명 규모의 자연마을에서 5년 만에 드디어 결혼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녁 6시인데도 손님이 없어 모두가 밖에 나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4억 인구의 중국, 2천만 인구의 성도인데도 예전에 비해 길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고 도로에도 차량이 별로 없으며 가게 안에는 더더욱 사람이 없습니다. 와, 지금 좀 무섭습니다. 이 공항에 왜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여기서 내려왔는데 아래가 출구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출구인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이쪽에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만 있고 저는 다시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위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80년대생은 이제 정말 삶을 좀 즐겨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4명에서 5명이 모이는 자리도 다 채우기 어렵고 20명 동창 모임도 항상 몇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붙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거나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책임과 체면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무인촌입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 북경 상황이 어떠냐고요?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디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조용한지 보십시오. 여기는 심천입니다. 땅값이 매우 비싼 도시인데 지금은 마치 빈 도시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거의 없고 보시는 주거 건물들도 대부분 비어 있으며 맞은편 사무실 건물들도 거의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길거리는 텅 비어있고 가게 안도 한산합니다. 혹시 모두가 길을 잘못 든 것 아닙니까? 부두을은 작년보다 사람이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차를 몰고 다녀도 전혀 막히지 않고 식당에 가도 줄을 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쇼핑몰이 너무 비어서 개를 산책시켜도 될 정도입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의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중국 대륙 총 인구는 약 14억 489만 명으로 인구는 소폭 감소에 그쳤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이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구 통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영상에서는 지칼시를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인구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민과 농촌 모두 한산해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한 화교 여성이 AI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해당 주장은 공식 수치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금은방도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 있는 가게들도 몇 곳만 열려 있고 대부분은 전부 철수하고 있습니다. 철수, 또 철수입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예전에는 포장마차 거리에서 사람들이 새벽 3시에도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용항 공업단지를 보십시오. 텅 비어 있습니다. 주변의 성중촌에도 빈집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산서성 열양시 충양현입니다. 지금 이곳 야시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0시 25분인데 거리에는 노점상도 사라지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저는 북경에서 거의 30년을 살았는데 최근 2가지 일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밤 8시 30분에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 있었고 월요일 출근할 때 차를 몰고 회사에 도착했더니 지하 주차장에 바로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출근길에 1시간 넘게 막히고 주차장에서도 30분 넘게 자리를 찾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정말 체감이 큽니다. 설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정오 12시, 항공편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북경 대흥공항 국제 도착홀에 있습니다.
상해의 인구가 400만 명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토요일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녁 7시인데 상해 음식점 장사가 어떤지 보시죠.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토요일이면 자리가 꽉 차고 회전도 빠른데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아래층도 보시면 이 가게도 몇 테이블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 번화가든 외진 곳이든 가리지 않고 골목마다 임대라고 붙은 점포가 많아졌습니다.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원래도 한적한 편인데 저쪽만 봐도 4-5곳, 많게는 7-8곳이 연달아 임대 중입니다. 심지어 저쪽 번화한 거리도 마찬가지로 임대 매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두 사람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마을은 겉보기에는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와 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이곳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지은 집들인데도 주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문에 출연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수도에는 물이 나오고 마을도 매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가로등도 있습니다. 다만 밤에 불이 켜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절강성 용천시 도태양입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큰 마을에 한 집도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여기는 마을위원회 건물인데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을 안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산골 마을인데 입구부터 끝까지 걸어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혼자 완전히 잊힌 초등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밀레니엄 시절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떠나고 건물만 남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독특한 학교는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장서성 nap평의 천호병원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마저 폐업하다니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올해 장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믿기시겠습니까? 이곳에는 한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광동성 소관의 석인장으로 전성기에는 작은 홍콩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거리마다 상점이 즐비했고 학교, 병원, 미용실, 영화관, 휴대폰 매장, 은행 등 생활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어 번화함이 작은 도시 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의 활기와는 달리 매우 한산하고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산서성의 한 네티즌은 자신이 거주하는 성도 도시에서 나타난 인구 유출 현상에 대해 체감하고 있는 변화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2017년 대학을 졸업한 이후 지속적으로 태원에서 생활해왔으며 도시가 번화했던 시기에서 점차 한산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억 속에서 과거의 태원은 성도 도시답게 활기가 넘쳤고 주요 상업 지역마다 차량과 인파로 붐볐으며 공휴일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태원은 밤이 없는 도시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며 허계와 대마 등 주요 성중촌 지역은 밤 11시에서 12시가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서 2025년에 들어서면서 그는 도시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음을 체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때 붐비던 상업거리는 유동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 과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외지 노동자와 졸업생들이 밀집해 거주하던 성중촌 역시 밤 9시 반이 되기도 전에 이미 한산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변화는 임대시장의 침체였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료가 높고 공급이 부족했던 이른바 쪼개진 방 형태의 분할 임대는 거의 사라졌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주택이 전체 단위로 임대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대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더라도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그는 산서성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는 현재 노년층 인구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 인구를 흡수하던 성도 도시조차도 젊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광주 사람 수가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광저우에서 여러 해를 지냈지만 올해는 확실히 사람이 가장 적은 해입니다. 길거리는 한산하고 점포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하철역 근처 좋은 자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지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데나 골라도 됩니다. 절강성 영파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한산하게 느껴질까요? 분명 신일선 도시이고 인구도 977만 명인데 출퇴근 시간이나 공휴일 지하철도 그다지 붐비지 않고 많은 쇼핑몰도 한산합니다.
올해 장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양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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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가도 전부 양도 공고뿐입니다. 지금 동북지역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의 동북지역은 출산도 줄고 생활도 어려워지고 삶 자체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대흥안령 지역의 장즈 산림업소입니다. 한때 1만 명이 넘게 살던 작은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수백 명만 남았습니다. 넓은 학교에는 학생이 단 6명뿐이며 교실에 울려 퍼지는 희미한 낭독 소리는 한 마을을 지탱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안타까움을 줍니다. 벤츠와 BMW를 타고 고급 음식을 먹더라도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는 남겨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지나치게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서민들에게 살아갈 길을 남겨주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도 당신에게 살 길을 남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쇼핑몰 입구에서 들어와 5층까지 한 바퀴를 돌았는데 겨우 4명의 사람만 보았습니다. 방금 맞은편 해변공원을 한번 돌아봤는데 그곳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국 인구는 14억이고 텐진은 1,300만 명입니다. 공항 주변 지역 상주 인구도 8만 명인데 지금은 길거리에도 사람이 없고 가게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 거리는 너무 깨끗해서 마치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보다도 사람이 더 적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충칭 부격이 이렇게까지 한산합니까? 저는 지금 우한에서 북경 방향으로 가는 고속철 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열차 안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2객차를 지나왔는데 이게 첫 번째 객차이고 이어서 두 번째 객차입니다. 이 등석 구역인데 보이시죠? 승객이 거의 없고 3분의 1도 차에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14억 인구의 나라에서 440만 인구의 란저우인데도 길거리에는 사람이 없고 가게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몇몇 노인을 제외하면 아이들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마을이 이제는 조용하고도 냉혹한 방식으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호북의 깊은 산속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마을은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10여 가구가 거주하는 곳이었지만 현재는 모든 집의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노인과 아이를 포함해 거주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설 명절에도 귀향하는 사람이 없어 사실상 또 하나의 공심촌으로 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인구 감소 현상이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확산된 다수의 영상에서는 무인 마을이 증가하는 현상뿐 아니라 북경, 상해, 광주, 심천 등 주요 대도시에서도 대형 마트와 쇼핑몰의 유동 인구가 감소하며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젊은 층과 학생들의 돌연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나 거리에서 발생한 사례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활동 중 갑자기 사망했다는 개별 사례도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중국 네티즌들은 2026년에 들어 주변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사례가 늘었으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젊은 연령층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하루 만에 사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 인권조사 변호사는 중공 당국의 통치 환경과 관련해 부패 문제와 행정 비효율이 누적되면서 환경 및 식품 안전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원인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질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돌연사 연령대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청장년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외형상 자연 환경이 양호해 보이는 농촌 지역에서도 뇌혈전과 심장질환 등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사망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온라인 증언과 개별 사례를 기반으로 한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